12장 들판에서 만난 낯선 토끼. 그렇다고 해도 토끼 수가 지나치게 많은 번식지에서조차 젊은 토끼가 편안하고 잘 마른 거처를 찾아들면 받아준다. 게다가 능력이 뛰어나면 지위까지 베풀어준다. 공포와 근심에 마음 졸이던 시간이 막을 내렸다. 낮게 드리워진 구름이 마음을 무디게 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까마득한 옛일로 만들어버리던 구름이 마침내 거쳤다. 이 기분은 틀림없이 거의 모든 생물이 알고 있는 기쁨일 것이다. 여기 벌을 기다리는 한 소년이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기 잘못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거나 용서받는다면 세상은 금세 화사한 색깔을 되찾고 즐거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부상이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벼랑간 운명이 바뀐다. 전쟁이 끝났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노래를 부른다. 드디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밭에서 참새들이 황조롱이가 무서워 움츠리고 있다. 그러다 저기 가버리면 참새들은 산울타리 위로 날아올라 까불대고 제잘거리고 좋아하는 가지에 맘껏 앉는다. 혹독한 겨울이 온 세상을 거머쥐는 시기가 오면 고원에 사는 산토끼들은 추위로 머리가 둔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점점 얼어붙는 눈과 정적에 침몰되어 간다. 그런데 누구 하나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눈 섞인 물이 졸졸 흐르고 벌거벗은 보리수 꼭대기에서 뱁새가 소리 높이 지저귀고 향긋한 흙냄새가 풍겨온다. 그러자 토끼들은 따뜻한 산들바람 속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닌다. 절망과 체념은 안개 거치듯 사라지고 토끼들이 웅크리고 있던 적막한 곳, 갈라진 땅 틈새처럼 황량한 곳은 피어나는 장미꽃처럼 활짝 열려 언덕으로 하늘로 뻗어간다. 지친 토끼들은 근처 잠목림가에서 잠깐 놀러 나온 것처럼 느긋하게 풀을 뜯으며 햇볕을 쬐었다. 히스 덤불숲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어둠의 기억은 아침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비귀과 호크빗은 키 큰 풀숲 사이를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했다. 스피드웰이 풀밭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내를 건너자 에이콘이 그 뒤를 쫓아 건너다 물에 빠지고 말았다. 에이콘이 시내에서 기어나와 마른 떡갈비 더미에서 털을 말리는 동안 실버는 에이콘을 놀려댔다. 해가 높이 떠오르고 그림자가 짧아지고 이슬이 마르자 대부분의 토끼들은 햇살이 어른거리는 도랑가의 야생 파슬리 그늘로 어슬렁어슬렁 되돌아왔다. 개울가의 야생 벚나무 밑에서는 헤이즐과 파이버가 덴더라연과 함께 도랑거리고 있었다. 하얀 벚꽃이 풀밭 위로 나풀나풀 떨어지고 토끼들 몸에도 점점이 흰 얼룩을 그렸다. 10m쯤 위의 가지에서 개똥 집박이가 체리쥬 체리쥬 디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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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노래하고 있었다. 덴더라이언이 나른하게 말했다. 헤이즐, 여기 참 괜찮지 않냐? 어서 비탈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실은 딱히 급한 마음이 드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하지만 좀 있으면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거든. 파이버는 무슨 말인가 할 듯 하다가 귀를 흔들고는 민들레를 뜯었다. 헤이즐이 대답했다. 저 숲가에 비탈이 좋을 것 같다. 파이버, 네 생각은 어때? 지금 갈까? 아니면 좀 더 있다 갈까? 파이버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너 좋을 대로 해, 헤이즐. 비극이 말했다. 정식으로 굴을 팔 필요는 없겠지? 그런 일은 암토끼들 일이지 우리 일은 아니잖아. 헤이즐이 말했다. 그래도 한두 개쯤은 파두는 게 좋지 않을까? 만일의 경우에 숨을 곳은 있어야지. 저 잡목림으로 올라가서 살펴보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여기다 싶은 곳을 찾아 파는 게 좋겠어. 2번이라는 건 귀찮으니까. 비귀기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너희들은 잡목림으로 가고 난 실버랑 복숭을 데리고 들판 저 너머로 가볼게. 지세도 알고 싶고 위험한 게 없는지 확인해 둬야 하니까. 새 토끼가 시냇가를 떠나자 헤이즐은 나머지 토끼들을 데리고 들판을 지나 숲 가장자리로 갔다. 토끼들은 붉은 끈끈이 대나무 물꽃이나 동작꽃 수풀을 헤치며 비탈 아래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이따금 누군가가 자갈이 많은 곳을 파기도 하고 나무숲이나 견과류 식물던물 속으로 용감히 뛰어들어가 발이 푹푹 빠지는 부엽토 속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렇게 한동안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돌아다닌 끝에 발 아래 들판이 넓게 펼쳐진 곳에 다다랐다. 토끼들이 와 있는 숲도 건너편 숲도 곡선을 그리며 시내에서 멀어졌다. 멀리 농장 지붕도 보였다. 헤이즐이 멈춰서자 모두 그 주위에 모였다. 헤이즐이 말했다. 어디에 굴을 파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다 괜찮아. 엘릴의 흔적이 전혀 없어. 냄새도 발자국도 똥도. 그게 이상하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던 마을이 딴 마을보다 엘릴이 많았는지도 몰라. 어쨌든 여기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부터 할 일을 말해줄게. 저 숲 사이로 조금 들어가서 저 떡갈나무 근처에 굴을 파자. 하얀 별꽃 무더기 바로 옆에 말이야. 농장이 멀리 있지만 더 가까워 봐야 득될 것도 없어. 게다가 맞은편 숲이 아주 가까이 있으니 겨울에도 나무가 바람을 막아주겠지. 블랙베리가 말했다. 훌륭해. 봐, 구름이 끼고 있어. 해지기 전에 비가 오더라도 우린 안전한 곳에 있겠지? 그럼 시작하자. 어? 저기 봐. 저 아래에 비귀기 돌아오고 있어. 실버하고 벅손도 같이. 새토끼는 신의 둔덕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아직 헤이즐 일행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비귀기 일행은 그대로 헤이즐 일행 아래를 지나쳐 두 잡목잎 사이에 낀 좁은 들판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에이콘이 비탈 중턱까지 내려가 부르자 그제야 새토끼도 방향을 바꿔 도랑으로 다가왔다. 비귀기 말했다. 헤이즐, 여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농장은 한참 떨어져 있고 그 중간에 들판에는 엘릴의 흔적이 전혀 없어. 다만 인간이 다니는 길이 하나, 아니 사실은 몇 개 있는데 자주 다 지나다니는 것 같진 않아. 자주 지나다니는 것 같아. 냄새도 오래되지 않은 데다 인간이 입에 물고 태우다 버린 그 작고 하얀 막대기가 떨어져 있었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다른 엘릴은 인간이 무서워서 안 올 테니까 우린 인간들만 조심하면 되잖아. 파이로가 물었다. 인간이 뭐 때문에 지나다닌다고 생각해? 비귀기 대답했다. 인간이 하는 짓을 누가 알겠어. 소나 양을 몰고 들판으로 나온 걸지도 모르고 잡목림에 나무를 베러 오는 걸지도 모르지. 그게 어떻다는 거지? 인간은 담비나 여우보다 피하기가 쉬워. 헤이즐이 말했다.
그래, 됐다. 비퀵, 많이도 알아왔구나. 그것도 중요한 것만. 우리는 저쪽 둔덕에 굴을 파려던 참이었어. 어서 굴을 파자. 곧 비가 올 것 같아. 수토끼는 스스로 본격적인 굴 파기를 하지 않는다. 설령 그런 경우가 있다 해도 아주 드물다. 굴 파기는 암토끼의 일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새끼 키울 굴을 파기 시작한다. 수토끼는 그것을 거들어줄 뿐이다. 무리에서 떨어진 수토끼는 쓸만한 굴을 찾다가 없으면 피난처로 쓸 얕은 굴을 파기도 하지만 그 일에 그다지 열심히 달려들진 않는다. 토끼들은 아침 내내 느긋하게 쉬엄쉬엄 굴을 팠다. 떡갈나무 양쪽의 비탈은 풀도 없고 자갈 섞인 푸석푸석한 흙으로 이루어진 땅이었다. 몇 번인가 잘못 파서 다시 자리를 골라 땅을 파곤 했지만 니프리스까지는 그럭저럭 굴 3개를 만들었다. 헤이즐은 작업을 지켜보며 여기저기서 이를 거들기도 하고 격려해 주었다. 이따금 살짝 빠져나와 들판을 둘러보며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파이버만 혼자 떨어져 있었다. 파이버는 굴파기도 거들지 않고 개울가에 웅크리고 있었다.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따금 풀을 뜯고 있다가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 흠칫 놀라 뛰어오르기도 했다. 헤이즐은 한두 번 말을 걸어보았다가 파이버가 대꾸도 하지 않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파이버한테 다가가지 않고 굴파기 작업에만 관심 있다는 듯이 비탈만 바라보았다. 니프리스가 지나고 조금 있으려니까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여 주위가 어둑어둑해졌다. 토끼들은 서쪽에서 몰려오는 비 냄새를 맡았다. 가시나무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하이호 하이호 이끼를 더 가져와 하고 노래하던 파란 뱁새는 공중 고개를 그만두고 숲으로 날아갔다. 헤이즐은 비귀의 굴과 댄더라이언의 굴을 잇는 굴길을 만들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가까운 데서 누군가 발을 굴러 경고하는 것을 느꼈다. 헤이즐은 재빨리 돌아보았다. 발을 구른 건 파이버였다. 파이버는 들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건너편 잡목림 바깥에서 좀 떨어진 풀숲 옆에 한 토끼가 앉아서 헤이즐 일행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눈과 귀와 코를 총동원해서 헤이즐 일행을 살피고 있는 게 분명했다. 헤이즐은 뒷다리로 일어나서 잠시 그대로 있다가 도로 앉았다. 낯선 토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선어 친구가 뒤에서 다가오는데도 헤이즐은 그 토끼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헤이즐이 물었다. 블랙베리니? 핍킨이 대답했다. 블랙베리는 굴에 있어. 그럼 데려와. 그때까지도 낯선 토끼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자 헤이즐과 낯선 토끼 사이에 있는 움푹 파인 땅에서 키 큰 풀이 물결치듯 흔들렸다. 뒤에서 블랙베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날 찾았어, 헤이즐? 헤이즐이 대답했다. 저 토끼랑 이야기하러 가볼 거야. 같이 가줬으면 해서. 핍킨이 물었다. 나도 가도 돼? 아니, 흘라우루. 저 친구한테 겁주고 싶진 않아. 셋은 너무 많아. 비타를 데려가는 헤이즐과 블랙베리에게 벅손이 말했다. 조심해! 혼자가 아닐지도 모르니까! 시내에는 토끼굴의 굴길만큼 좁은 곳이 몇 군데 있었다. 두 토끼는 그리로 뛰어넘어 건너편 비탈로 올라갔다. 헤이즐이 말했다. 마음 편히 가죠.
함정인 것 같진 않아. 만일 함정이라면 잽싸게 도망치지 뭐. 두 토끼가 다가가도 상대 토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헤이즐과 블랙베리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상대는 덩치도 좋고 미끈하고 훤하게 생긴 토끼였다. 털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발톱이나 이빨도 더없이 튼튼했다. 그런데도 이 토끼는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헤이즐과 블랙베리를 기다리는 태도에서 기묘하면서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유순함이 느껴졌다. 두 토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서서 상대를 보았다. 블랙베리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위험한 놈 같진 않아. 괜찮다면 내가 먼저 가볼까? 헤이즐이 대답했다. 같이 가자. 그때 상대 토끼가 먼저 다가왔다. 그 토끼와 헤이즐은 코를 맞대고 냄새를 맡으면서 조용히 서로를 탐색했다. 낯선 토끼한테서 특이한 냄새가 났지만 결코 불쾌한 냄새는 아니었다. 이 토끼는 잘 먹고 건강하고 조금은 게으름을 피우며 살아온 듯했다. 헤이즐이 살아본 적도 없는 풍요롭고 부유한 마을 출신 같았다. 낯선 토끼한테선 귀족 티가 났다. 그 토끼가 커다란 갈색 눈을 블랙베리에게 돌리자 헤이즐은 자기가 초라한 떠돌이이자 불황자 패거리의 대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헤이즐은 먼저 말을 걸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상대의 침묵에 기가 눌려 얼떨결에 말을 붙이고 말았다. 우린 히스 덤불숲 너머에서 왔어.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적이는 없었다. 그 태도에는 묘하게도 음울한 구석이 있었다. 헤이즐은 잠시 사이를 두고 나서 물었다.